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이른바 매파적 인하에 충격을 좀 받으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을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말 산타랠리가 더욱더 힘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국제경제부 윤시윤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MC 이후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 재료 좀 어떻게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지만요,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는 시장 연준 스탠스에 반응했습니다. 네. FOMC 직후인 일주 전 흐름을 보면요,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2에서 3%가량 급락했고 달러와 가치는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발작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FOMC 이후에 하루 만에 11bp 이상 급등했고 현재 4.6% 위에서 지난 5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에서도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절반을 줄여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특히 반대표가 한 표뿐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 클로즈 컬이라고 언급하면서 회의에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했지만 내년부터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이런 신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결정이었다고 한 만큼 이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바로 베스햄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데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이 아슬아슬한 결정이라는 단어는 해맥 총재의 입장문에서 확인됩니다. 인플레이션이 2% 위에서 너무 오래 정체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닻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리 목표로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는 또 통화 정책을 한동안 다소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나는 선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선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한 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올해 말 금리 전망치는 4.375%로 3개월 전과 같았지만 점도표상으로는 19명의 전체 참가자 중 4명은 이보다 25bp 높은 4.625%를 제출했습니다. 표결에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한 명만 단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외에도 금리 인하에 반대한 비투표권자들이 3명이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금리 동결도 무게감 있게 검토됐다는 의미라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네, 투표권을 갖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면서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이 많았다, 그런 소식인데 이제 기준금리의 최종 종착지라고도 하는 이 중립금리의 추정치도 기존보다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롱거런으로 표시되는 중립금리 추정치는 3개월 전 2.875%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중립금리 추정치는 지난 3월부터 4번 연속으로 상향된 거고요.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3%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결국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중립금리의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지도 않고 촉진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IBD를 내년 연준 전망을 보면 JP모건은 75bp 인하, 소시에테 제네랄은 내년 분기당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의 성장률과 물가 등의 전망치를 일제히 지금 올렸고,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도 내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GDP는 연간 기준으로도 3.1% 증가해서 금리 인하 근거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미국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달 동안 상승폭을 키워서 11월 소비자 물가는 2.7%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연간 2.6%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고요. 물가 지표가 오랫동안 연준 목표치를 웃돌면서 금융시장은 점차 내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FOMC 전에 자신의 X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인하 기대를 고려할 때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은 금리를 25bp 인하한 후 새로운 경제 전망을 통해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추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확히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보면요. 지금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리가 내년 12월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확률은 이달 초 약 6%에서 오늘 오전 기준 19%로 올랐습니다. 네. 또 다음 달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아져 91%를 넘어섰습니다. RBC 캐피털 마켓은 보고서에서 연준이 1월 건너뛰면 실제로 인하를 다시 시작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토르스텐 슬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2025년에 또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40% 정도라며 경제 호조와 더불어 세금 인하, 관세 인상, 이민 제한의 가능성으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상해야 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연준 쇼크에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린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데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연말로 접어들면서 산타 랠리로 시장에 또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FOMC가 있었던 지난 18일 거의 뭐 3% 가까이 급락했던 S&P 500 지수가 지난 20일 1%대로 반등한 이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FOMC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연말까지 랠리 좀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다시 산타 랠리 기대에 젖어드는 모습인데요. 산타 랠리는 성탄절 직전부터 연말을 지나 다음해 초까지 미국 주가 지수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빅테크 등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지난 20일 이후로부터 지금 다시 핵심 그룹으로 다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지난 20일에 지난 5일 이후 10일 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일제히 상승한 것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좀 랠리가 확정되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3일에 지난달 19일 이후 최대 폭인 3.6% 급등했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도 3.15%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성탄절을 앞두고 무려 7.35% 급등했는데요. 앞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17일까지 4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79.86달러에 마감한 뒤 18일 장중에는 488.54달러까지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FOMC 이후에는 급락 반등파가 있죠.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니악에 따르면 1969년 이래로 S&P 500 지수는 당해 마지막 5거래일과 1월 첫 2거래일 사이에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말 마지막 거래일 구간은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연준이 외파적인 입장을 나타낸 만큼 내년까지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은 엇갈린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 증시 전망도 좀 궁금한 그런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그리고 또 새로운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 금리의 향방, 이런 좀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많은데요. 미국 증시 전망 좀 여전히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장기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만큼 이어질 경우 기업 수익 개선과 설비 투자 저변 확대, M&A 활성화가 미국 증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월가에는 견조한 경제 성장과 금리 하락을 이유로 주요 주가 지수가 현재보다 10%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S&P 500 지수가 7,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15.8%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골드만과 JP모건의 내년 말 S&P 500 지수 목표치는 6,500, 도이체방크는 7,00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톰리 펀드스트의 창립자는 내년 S&P 500 지수가 7,000까지 올랐다가 내년 말에는 6,600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S&P 500 7,000 전망까지 좀 나온 그런 소식인데, 미국 증시 랠리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이제 3년 연속 강세장입니다.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정말 큰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인데, 그래도 거품 붕괴가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오르면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시에 조정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1947년 이후 지수가 만 2년 이상 강세장을 계속한 경우 11번 있었는데요. 3년째에 하락한 경우에는 낙폭이 컸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이제 분석에 따르면 증시가 3년째에도 상승세가 이어진 경우는 6번, 하락으로 마감한 경우는 5번으로 나타났는데요. 3년째 하락한 경우에는 5번 중 2번은 10%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3번은 하락률이 20%가 넘어서 침체장에 빠졌습니다. 항상 강세장을 예상하는 톰리도 랠리 3년 차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관세가 2025년 가장 큰 리스크이며 정부 효율성 강화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정책적인 변수도 좀 크게 좀 주의를 좀 해야겠죠. 네, 트럼프 변수도 중요하죠. 내년 1월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에 영향이 주목됩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되는 정책 전환의 대부분은 미국 증시에 긍정적이겠으나 타이밍과 세계의 반응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가 먼저 진행됐고 관세 인상은 이후에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순서를 예상하며 미국의 성장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와 이민자 대량 추방 등이 노동시장을 어렵게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연준 금리 인상을 이끌 수 있어서 내년 중요한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후폭풍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 산타 랠리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윤시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